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이 박은식 비대위원을 모셨습니다. 광주에서 너무나 힘들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광주 동남을에 출마한 우리 박은식 비대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 박은식입니다. 지금 그리고 동남을 국민의힘 네. 후보입니다. 네, 우리 저 박은식 의원은 네. 이제 우리 처음으로 어벤져스 한번 나오셨는데 네, 네.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식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 나오고 서울에서 이제 한양의대 졸업하고 내과 의사를 하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하다가 이제 사상이 좀 이렇게 달라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고향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칼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칼럼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대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제 공동대표 맡아서 여러 활동을 하다가 좀 당에서 많이 좀 예뻐해 주셔서 예, 이제 당에서 인재영입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을 거쳐서 예, 동남을에 출마하게 되어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박은식 비대위원 그러니까 이 글이나 이걸 통해서 그동안 많이 봐왔었는데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비례대표나 이런 데 쉬운데 길을 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지역구에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 해서 내려가서 지금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그 광주라는 도시에서 사실 대한포럼을 운영하고 하는 것 자체도 참 힘든데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출마까지 해서 이게 뛴다는 거 아마 이거 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 많은 또 힘 주시고 또 많은 또 길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뭐 간단한 소식 전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 어제 제가 10시에 이제 민주당 결과를 딱 보고 보고 왔는데요. 야, 그때 이제 제 아는 친구들 뭐 이 민주당 쪽 친구들 이제 오는데 야, 이거는 뭐 도대체 이게 지금 선거를 치려고 하는 거냐? 뭐 대학살이다. 뭐 악몽의 밤이다. 뭐 등등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았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그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정말 이재명식 공천의 끝판왕을 어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인천을 가셨습니다. 인천을 가서 인천의 바다와 하늘, 땅 모두를 확실하게 바꿔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인천이 이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GTX 오늘 그 비노선 착공식도 오늘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천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 있게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아주 강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야당에서 말이죠.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를 자꾸 무슨 선거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뭐 눈에는 무엇뿐이 안 보인다. 네.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그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들 때는 돈도 뿌렸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현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정도는 정상적인 국정 활동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요 지난 대선 때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총선 때죠. 총선 때는 그 이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을 또 선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뿌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대선 때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30조 원을 좀 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도저히 30조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좀 갈등을 빚었던 게 있는데 참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의 일상적인 지금 이런 업무를 뭔가 이게 무슨 뭐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일하는 거 못하게 하면 뭐 대통령 그리고 억울하면 대통령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하게해서 기가 막힙니다 참. 자, 그리고 오늘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은 바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와 관련된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일부 혐의가 돼서 유죄가 인정이 났습니다만은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판결이 일단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나서게 되면 앞으로 아마 워낙 이 사건은 이미 황운하라든지 이미 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저는 사법 처리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 오늘 박은식 비대위원도 오늘 참가했지만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승리한 이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죠? 네, 최근에 이 민주당의 공천이 특히 이제 비례정당 같이 이렇게 연동용어를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여러 통진당 세력 그리고 이석기 그리고 이제 한총련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같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재앙이거든요. 이건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폐지되고 네. 경찰로 뭐 이첩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옆에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 저기 윤재옥 그 네, 원내대표님 이렇게 계시면서 이거는 나는 검사고 여기 경찰 이렇게 하셨던 분 계시지만 이건 우리가 해오던 업무가 아니다. 이건 우리는 정말 그 대공수사는 정말 이제 국정원에서 잘 해오던 분들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살려야 된다. 그런 식의 말씀 이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바로 이제 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필요한 상황에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나라를 정말 뿌리채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선거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 비례 대표 이쪽으로 통진당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겠다 이런 일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진당, 이제 진보당이죠. 진보당이 3명이 다 이제 과거 통진당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던, 그러니까 이석기의 후예들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상의 위원정당 해산 제도의 맹점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면요. 동일 강령, 동일 인물일 경우에는 통진당이 뭐 다른 걸로 바뀌어도 그것 또한 적용이 된다는데 네. 그 범주를 묘하게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제도적 정비도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요.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뭐 수원에서 지금 이 5개 선거구지 않습니까? 수원이 지난 선거 때 정말 이 싹쓸이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 정말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 수원입니다. 정말 이 수원 지역을 이번에 정말 우리가 압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수원에 지금 방문을 해서 이수정 후보가 지금 보이네요. 이수정 후보 특히 어제 원래 경쟁자였던 박광원 의원이 어제 경선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딱 3표 차로 탈락을 했대요. 자,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떤 승산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수원 5개 지역, 특히 수원 토박이들을 이번에 많이 이제 이번에 공천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는 아마 저는 굉장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드는데 아니 요즘 진짜 한동훈 위원장 좀 걱정되는 게 건강이 많이 걱정돼요. 같이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또 2번씩 비대위 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선거 그 사무소 개소식 때 쓰려고 네. 사실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잖아요. 네. 좀 찍어가지고 박은식 화이팅 막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음. 처음에 뵀을 때보다 네. 약간 주름이 늘었어요. 벌써. 주름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놀랬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네. 좀 정말 좀 안타깝고 네.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저렇게 인파가 정말 뭐 막을 수가 없이 많이 오거든요. 안전사고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모여주시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의 좀 건강과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요즘 손 보니까 손에 이게 네. 뭐 붕대를 많이 테이프를 많이 네. 감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악수 많이는 못하는데 광주 지역이라 그런데도 정말 해보면 손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진짜로 네. 손이 아파서
그리고 악력이 또 세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손 이렇게 맞아요. 커가지고 네. 그래서 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콱 하시는 그러니까 막 분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막 이렇게 막 이게 손에 붕대 감고 네.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우리 또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이 의사분이시니까 옆에서 잘 또 이렇게 네, 또 오실 네. 때마다 한 번씩 네. 건강 검진도 좀 네, 네. 해주시고. 근데 아, 그럴 때마다 또 계속 이렇게 그 리더가 또 이제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뭐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세게 열심히 이제 확신의 찬 표정으로 네.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안쓰러울 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 운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또 이 지지자분들은 그래도 한동훈 이제 한번 보면 또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은 게 맞습니다. 또 사람들의 네.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네. 또 또 사진도 와주시면 한번 또 찍어보고 싶고. 네, 힘도 많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후보들은 정말 또 와주길 막 엄청 기대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